자,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셀트리온 저축 이렇게 만들자 유료 강연회입니다. 자, 이 강연회는 2만원 유료 강의이니까 이 강의를 청취하시려면 2만원의 강의료를 그죠? 내셔야 합니다. 자, 강의 입금하시는 곳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는 조금, 그죠? 우리 시장도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물론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만은, 조금 수익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마이너스였지만,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가 그동안 끌고 왔던 두 종목, 한 종목은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죠? 또 한 종목은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한 지가 무슨 이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죠? 3개월. 그래서 3개월 동안, 물론 손절 맺힌 종목도 있고, 또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말 그대로 수익이 난 종목들은 대박의, 그죠?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4월 8일 날 데이터죠.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186%의, 그죠? 수익을 냈습니다. 최고가. 이수화학도 이제 164%. 이수화학은 이제 금요일 날 전량 매도를 하라고 제가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 전량 매도하신 분들은 잘 하셨어. 그죠? 그래서 후원도 많이 또 들어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은 그 당시에는 이제 167%지만 이것도 대박입니다. 일단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시점에서는 유진 로봇이라든지 MP 손절하라고 제가 그렇게 죄송하지만 강조를 드렸어. 그죠? 5%.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5% 전후로 손절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단기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죠? 원칙은 지켜야 된다. 저도 그게 걱정이 됐으니, 왜?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 단기 매매를 하면서, 이 손절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손절 매를 또 치면 손실을 받더라도 또 다른 종목에서 계속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손절매는 앞으로도 명확하게 하실 분들만 이렇게 또 접근을 해야 돼. 아시겠죠? 난 자신이 없으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4월 15일인데 포스코 엠텍이 231%에 그죠?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절반을 매도하라고 했어요. 절반을. 자, 코스모시스 이수화학도 그 당시 203%인데 고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거의 한 170% 조금 넘게 수익이 나서 전량 매도를 했고, 그때 이제 화신 28%, 레고 11%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22일 날 강의인데, 자, 일단은 이수화학은 175%의 수익을 내고 이따가 차트 한번 볼 거예요. 내고 전량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VIP도 금요일 날 전량 매도를 했어요. 되게 즐거워하시죠? 수익 내고 매도하면.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은 231% 최고가가, 그죠?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절반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절반은 가지고 있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좀 노려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포스코 엠텍. 자, 포스코 엠텍이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최고가가 39,600원. 제가 오전장에 이제 이거를 오후장 계속 매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에 제가 매도 말씀 드릴 때만 하더라도 얼마였습니까? 플러스 내면서 그 당시에 37,000, 8,000원 여기에서 계속, 그죠? 만들었었죠. 그래서 커서 전량 매도, 절반 매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어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제 한 10%. 어제 코스닥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코스닥 하락폭이 2.5%, 1.5%, 거의 4% 이틀 만에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죠? 거기에.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가 한번 왔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이제 전고점 부근 근처에서는 이제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 제가 이수학도 환상으로 했잖아요. 이따가 제가 이수학 환상을 한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수학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개월 동안, 우리 이제, 우리 이쪽에 제가 회원 전용 방송에서 3개월 동안 저도 지겹죠. 왜? 주가 올라갈 때 좋지만, 이게 조정받을 때는 지겹잖아요. 올라갈 때 좋지만. 그래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대신에 제가 한농, 화성 쪽으로, 그죠? 왜냐하면 이수학이 거래 정지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 봅니다. 전략 매도 했으니까. 자, 이수화학. 자, 이수화학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수화학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금요일 날 고점에서 전략 매도 하시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아침 오전까지 계속 뭡니까? 플러스 뭐 10%, 15%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 이제 다 매도를 했어요. 그죠? 고점이 이제 57,200원인데 전략 매도를 하고 5장 장 막판물에 가서 확 밀려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누가 상들었습니까? 한농화성.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한농화성 보유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보니까, 그죠? 후원을 해주셨네, 보니까. 후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수화학을 이제 왜 그러면 매도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목요일부터 거래 정지예요. 그죠? 인적 분할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 거래가 안 되는데 여기서 묶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한 거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도를 해서 그래도 수익이 크게 났잖아. 그래서 뭐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뭡니까? 셀트리온 저축을 들기 위한 프로젝트니까 꼭 수익금, 그러니까 수익금만 셀트리온 저축을 들자. 그래서 간간히 이제 뭐 20주, 45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저축 들었다는 신호겠죠. 그죠?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꼭 우리 지키자. 서로. 왜? 주식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원위치 다시 와서. 자, 삼성 이수화학과 코스코 엠텍은, 전량 매도, 절반 매도 했는데, 포스코 엠텍은 뭐, 다음 주든, 아무튼 상황봉 요것도 이제 전량 다 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트 부분을 다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AI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또 로봇, 그죠? 이런 부분에 로봇 저가에서는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죠? 루진도 그렇고 뭐 휴림도 그렇고 고가에서는 재미를 봤죠. SBB테크라든지 로봇스타라든지 이런 쪽은 재미를 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락 지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 이걸 일단 할게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라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MTN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 이제 올해부터 출연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경제TV에 20년 동안 그죠? 못을 박아 있다가 못을 빼서 이제 마지막 MTN에서 그죠? 멋있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MTN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소개했던 종목이에요. SBB테크는 1월 20일 날 소개했었는데 311% 수익이에요. 이게 끝난 겁니다. 제가 3월달까지니까. 이수화학도 마찬가지로 2월 6일 날 소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보다도 얘가 더 늦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해줬어요. TV보다도. 포스코 엠텍도 3월 13일 날, 여러분들은 3월 6일 날, 4일 날인가 했잖아요. 그죠? 8,800원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 이상, 뭐 11,000원만 했던 것 같아요. 115% 수익이에요. 미코, 로보스타. 로보스타 여러분들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로보스타, 우리 이 시간에. 로보스타하고 코스모 신소재. 그죠? 다 수익 난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요거는 제가 지금은 이제 앞에는 9시 했던 프로였는데 이제 4월달 2분기부터는 이제 10시에 승부사 수익률 게임에 이제 제가 또 차출이 돼가지고 그죠? 그 수익률 게임을 합니다 지금 하는데 이제 지난주 4월 2 요거는 이제 우리 조연출이 보여줘요 이게 이제 매일.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가 1등 했어요. 이번 주에 사실 시장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지수도 많이 빠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1등, 그죠? 이수화학으로. 제가 이수화학을 제가 화요일 날 들어가지고 금요일 날 팔았어요. 그죠? 화요일 날 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요일 날 급등, 금요일 날 급등, 정리. 그죠? 2등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손실이 많이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한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 단기 부분이야. 그렇고 이제 결국은 제가 중장기 포트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매일이 아니죠. 주간 단위로 화요일 날 10시, 11시까지, 목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출연하니까 아껴주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쭉 했던 건데, 뭐, 그렇게 제가, 이거 큰 거만, 코스모 신소재 186%, 로보티저도 했잖아요. 그죠? 68%, SBB테크 144,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아 데이터, 뭐, 화신, 이수화학 지금 203%, 그죠? 유진 로봇은 처음에 성공했을 때 뒤에 실패했죠. 자, 포스코 엠텍 231%예요. 그죠? 그리고 MP는 손절, 뭐, MDS 26%인데 손절 이것도, MTS도.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게 올려주신 분은 제가 내일 일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하니까. 자, 휴림로봇은 손절, 친종목이고, 브리지텍도 뭐 36%, MP 손절, 유진로봇 손절, MDS 수익 났지만 뭐, 요것도 기고 이제 매도, 유진로봇 3% 손절, 3기 EV도 1%, 3기 EV는 지금도 그죠? 홀딩이죠. 한농화성 지금 26% 수익이 내보니까, 어제 종가가 22,000, 종가를 안 적었구나. 2만 얼마였죠, 한동이. 어제 종가가 한동이 26,150원이에요. 26,000. 이걸 안 고쳤구나, 제가. 과거 부분 데이터를, 그죠? 자, 한동화성. 그리고 이제 뭐, 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탄력적으로, 이쪽에 화신도, 그죠? 4월 12일 기준으로 28% 수익이에요. 자, 지난주에 완전 망했어요. 자, 지난주 종목을 보면은, 자, 디스플레이 텍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사실 지난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코스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는, 그죠? 7% 전후로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손절매를 쳐라. 그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제가 여러분들이 VIP고 이제, 유료 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상황을 보면서, 야, 이 빠졌으니까 매도 합시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7%를 기준한데, 아무튼 죄송하지만, 디스플레이텍은 12% 지난주에 하락이에요. 그죠? 화신은 지난주에 뭐 5.7이니까 이렇게 빠진 건 아니죠. 두산 테스나도, 그죠? 이외에 자동차 부품이나 또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은 뭐 크게. 근데 고바이오랩도 지난주에 20% 급락을 했어요. 그죠? 이거 참 이제 뭐, 그냥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뭐 후원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매수를 안 한 것 같긴 해. 레고캠도 좀 빠지긴 하고 뭐 알테오도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고바이오 요것도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 빠지면 큰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7% 전후로 손절매를 꼭 지켜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조금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뭐 이쪽 부분이야 이제 수익 내서 매도했지만 또 손실, 만약에 매수했다면 고바이오든 또 디스플레이트는 한 분 가지고 계신데, 그죠? 그분도 말씀을 언제는 드렸는데, 그래서 뭐 화신이나 두산이나 고바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내일이든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요거는 통과, 패스하고, 뭐 똑같은 맥락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을 조금 변화가 약간 있어요. 변화가.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리프티, 피프티 장세에서 어쨌든 1분기 주도주들이 이제 고점을 조금 만들었죠. 그죠? 지금 뭐 이제 2차 전지 쪽도 어쨌거나 고점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죠? 그 힘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위에가 자꾸 개인들이 덤벼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는 쪽 부분들에 이제 좀 구축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여러분들 요 종목이라든지 강의를 좀 잘 들으면 또 시장에 이런 중심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죠. 그죠? 계속 이제 하락을 조정을 받으면서도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됐던 또 이쪽에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됐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은 만들고 뭐예요. 그죠?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쪽은 이제 진입을 할 때는 낙폭이 좀 심한 상황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들어도 돼. 그런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한 수급, 매수는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재든 뭐 리튬 전고체는 마찬가지로. 전고체 부분에서는 저는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전고체는 이제 차세대잖아. 어쨌든. 2차전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고성장 산업이고. 그래서 이제 이수 페타를 제가 매도를 전략하는 건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되니까. 그러면 이수 페타의 대안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한농화성이었잖아요. 그죠? 한농화성도 오전만 하더라도 뭐 플러스 뭐 1,500원 그랬었어요. 그래 오후장에 그냥 상 딱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장이 일단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수학이, 한농화성이 가는 거예요. 부대장이.
자, 그 부분은 이제 또 차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좀 조정받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로봇, 인공지능, 기술적 반등이에요. 어제도 장중에 막 올라가다가 밀리고 그냥 밀려요. 안 돼요. 기술적 반등 그거 보고 노렸다가 잡힐 수가 있어. 근데 이제 2분기 지도주 후보는 새롭게 약간 지금 제약바이오도 어쨌든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못 가니까 제약바이오가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셀트가 치고 나가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매기가 확 가요.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도 그나마 강보합, 소폭 상승을 하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 두산테스트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좀 플러스를 내죠. 그죠? 근데 이제 금요일날 셀트리온은 300원 상승밖에 못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좀 못 따라 올라왔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번 주, 셀트가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을 이제 하락 조정을 마쳤으니까 다음 주에 상승 흐름으로 타고 나가면 또 바이오 쪽에서 지금 어쨌든 반도체 장비 바이오 쪽에 주도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붙진 않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좀 새롭게 대두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이든 CS윈드든 글로벌에서 탑이에요. 그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CS윈드 풍력 쪽에 타워 이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쪽이 또 미국의 IRA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CS윈드든 하나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공장을 짓고 그죠? 그 세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바이오가 못 올라오고 반도체가 못 올라온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큰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올해 연초부터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판다고 주식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못 갈 수는 있겠지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 그 주식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은 1조 매수예요. 누가 팔았어요? 기관들 1조 2층 팔았어요. 기관들이 제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던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같이 팔았으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8천억, 기관도 7천억.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거죠. 그죠? 급락을. 거기에 우리 또 이제 일부 고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좀 포함이 약간 되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보면은 올해 외국인이 지금 결국은 8조 8천억 매수거든요. 그죠? 8조 8천억 매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어제도 강보합이지만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리프티, 피프티를 되는데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이쪽에 로봇이나 AI는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죠? 큰 시세가 보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걸 추세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산업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든 또 바이오든 요즘 새롭게 약간 좀 부각이 되려고 하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원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지금 리오프린 관련주들, 화장품이나 여행 이런 쪽도 지금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하고 그죠? 적대를 만들려고 그러고, 중국이 너그 까불면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고, 러시아에서 북한에 물량 대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그러니까 화장품도 금요일에 급락을 해버리잖아. 그죠? 그 대통령은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난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기업이 얼마나 피해보고 주식시장도 당장 화장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말 때문에 금요일날도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로 청취를 하시지만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유료 강의로 진행을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2만 원의 강의비를 내셔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도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도 앞으로 오죠. 도강 하더라도 후원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죠? 이렇게 또 해야지, 손실 볼 때도 있지만, 또 수익 내는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종목을, 그죠? 결국 셀트리온을 위한 부분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해주시는 부분에서 저도, 토요일 날, 그죠? 힘들어도. 그죠? 저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좀, 이번 주에 시장도 그랬고, 그죠? 저도 좀 그렇더라고, 그죠? 힘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뭐 미리 또 또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강의비, 특강비 그러면서 그죠? 하지 마, 그러니까 너 해라 이따가잖아, 그죠? 저도 그것도 즐거워요. 저도 뭐 공부하고 특강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2만 원의 특강비를 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특강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2-163-313136 예금주는 셀트건 건정호입니다. 자, 그동안 후원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그죠? 앞으로 많은 애정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바꾸지 않는 패턴이에요. 자, 셀트리온은 뭐 말씀드렸으니까. 자, 셀트리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어쨌든 스 회장이 아무튼 이제 미국의 경제 사절단으로, 그죠? 합류가 되었죠. 되어서 지금 이제 미국의 현안들이 상당히, 그죠?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국지간. 그게 성공이 되어야지 결국은 셀트가 여기서, 그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셀트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해야 돼. 저도 포기할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어쨌든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 그죠? 그보다는 이제 직판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그 직판의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성공을 하느냐인데, 어쨌든 이제 배그젤마를 직판으로 4월부터 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미국의 매출이, 그죠? 뭐,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올해 안에는 아무튼, 그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당장 이제 5월 달에 유플라이마가 그동안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죠? 그 2년 동안 뭐 지금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들려온 걸로는 어쨌든 뭐 공장 문제였고, 그죠? 그게 이제 셀트의 공장 문제가 아니고 론자에서 위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제 그 알보텍 같은 경우에도 공장 문제로, 그죠? 어쨌든 캔슬. 또 이번에 4월 달에 또 뭐 지연, 연기돼 버렸으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번에 스 회장이 그 부분하고, 그 이제 7월 달에 유플라이마 또 출시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결국 이제 가장 큰 MCMS 승인. 그죠? 관련. 다행히 이제 경제 사절단으로 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만나거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죠? 영업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하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그죠? 혼자서 가서 뭐, 회사 대표로 가는 것보다. 그죠? 국가의 경제 사절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포스코 케미칼. 이거 포스코 퓨처엠이죠. 고쳐야 되겠다. 죄송해요. 자,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여기서 조정을 제가 반다고 해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에너지 기업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양극재, 양극재.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금 뭐 광량에다가 앞으로 10년 동안 4조 4천억을, 그죠?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뭐 아예 거점 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제 이 2차전지가 뭐 매년 성장 산업이니까, 그죠? 이 30년까지 또 포스코 퓨처엠도 40만 톤 생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당장 25년까지도, 그죠? 극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또 기업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조금 추세적인 부분을 한다면은 물량을, 그죠? 다음 주에 뭐 반등이 나오든 조금 물량이 나오면 좀 뭐 그러니까 한 뭐 내가 100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한 20주 정도, 아니면 30주 정도 물량 줄였다가 또 차후에 하든지. 그래서 나는 이거는 저축으로 우리가 더하는 그런 개념 부분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밀어붙이세요. 연말에 70만 원 가지 않겠어요? 그 연말에 70만 원이 적어요. 다른 데 가서 뭐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두 개의 축, 바이오 시밀러 산업과 2차전지 산업의 최기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지금보다도 이게 이제 여기서 뭐 50만, 60만, 70만 원 가면요, 유통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기아차, LG전자. 자, 기아차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죠. 그때 기아차와 연동되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관심을 가지라. 자, 여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하나솔루션을 이번에 이제 한번 소개를 시킬까 해요. 차트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CS 베어링, CS 윈도. 그러니까 CS 윈도는 주가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S 윈도를 보면서 CS 베어링. 제가, 기아차를 보면서 화신을, 그죠?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아차는 뭐 55,000원, 6만원대에서 지금 뭐 85,000원까지 왔지만, 화신은 그때 8,000원대에서 뭡니까? 지금 16,00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수익률은 누가 더 큽니까? 수익률은 훨씬 크죠. 누가? 화신이.
자, 그럼 CS 윈드를 보면서 누구를? CS 베어링을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해도 돼. 나는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CS 윈도 밀어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두 종목.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어쨌든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바이오와 또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좀 비리비리하고 또 이쪽에 셀트리온이 좀 비리비리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틈새로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주들이 그죠? 움직일 공산이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 짧게 또 하면 그런데 결국은 이쪽 그 부분야에서는 그죠? 분야에서는 미래의 지향 산업인 거 맞아요. 그죠? 자, 문제 이제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그러니까 HD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 부분만 이제 90% 생산하는 기업이.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하나솔, 태양광 전문회사로 이제 변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1위예요. 그죠? 앞으로 이제 인버터라든지 또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지금 뭐 조지아 주에다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3조 2천억을 투자를 해서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또 인고시라든지 웨이퍼, 뭐 셀 모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솔라 허브를 그죠? 지금 조성을 한다고 해요. 그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뭡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점급한 부분에서 그죠? 세제.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쪽 그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그죠? 미국에 뭘 합니까?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위 기업이에요. 풍력 타워 부분의 1위 누구? CS 윈드. 어쨌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 관련된 뭐 단기 부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HD 현지 솔루션하고 또 뭐 OCI, 뭐 신성ENG, S&D 이런 쪽.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초단기로 이제 이쪽이 화스가 붙으면은 뭐 S&D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서 툭툭 신성에너지가 치기는 쳐져요. 근데 큰 축에서는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CS 베링 이쪽에는 제가 이제 이 오전 방송에 이제 태웅 주식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의 부분, 그러니까 CS 베링은 이제 풍력 베어링, 제가 이제 로봇 베어링 부분에 감속기 부분에 대박을 내리는 게 뭡니까? SBB 테크였잖아요, SBB 테크, 그죠? SBB 볼 베어링, 그러니까 BB가 볼 베어링이에요. SBB 테크 그게. 이건 그냥 CS 베어링이라고 해버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력 안에 타고 돌아가면 그 안에 베어링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는 CS하고 같은 계열이니까. 그죠? 그래서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피치라든지 또 요라든지 이런 피치 베어링이 그 타워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중요한 이런 뭡니까? 베어링이 주력 제품이에요. 그 베어링이 주력 중요한 요지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베어링을 만드는데 뭐 어쨌든 CS 베어링이 최고인데 그쪽에 지금 같이 뭡니까? 그 회사 자회사니까. 그래서 CS 베어링, 그러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그 타워 부분 이제 전문업체인데 이 회사는 세계 1위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뭐 터키라든지 또 폴란드, 포르투갈, 뭐 중국, 뭐 해외, 대만. 이게 해외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요번에 미국에 마찬가지로 그 IRA 그죠? 이 법의 부분에서 또 앞으로 더 생산 확대하는 그런,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어쨌든 미국의 캐파가 지금 한 4.5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미국 전체가 이게 10.5기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한 40% 이상, 43%를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회사의 목표가 뭐냐 하면 2026년까지 20기가와트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사실 중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CS 윈드 같은 게 상당히 좋아요. 지금이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앞으로 2030년 지나면은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다른 화석이 아닌 그쪽에서 뭡니까? 전력으로 생산한 제품만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S 윈드 태양광 분야의 하나솔루션은 저는 만약에 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뻗는다면, 그죠? 저는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그러니까 중장기로 좀 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다 때가 있는 건데 이제 그 때 이번에 왜 그럼 제가 이 시점에서 이거 말씀드리냐? 그동안에 계속 이주시던 버벅댔잖아, 그죠? 지난해 한번 쭉 올라오다가. 근데 이제 지금이 이게 시장이 지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기관들도 세력들도. 그러니까 이쪽에 뭡니까? 2차전지 조정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도 아직은 좀 셀트가 안 움직이니까 또 2차전 반도체도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뭐 심상치 않으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재생전지 쪽으로 그렇게.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차트. 자, 차트를 먼저 보면 자, 하나솔루션 주가도 지금 바닥권이에요. 하나. 자, 하나솔루션 이제 일단 뭐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뭡니까? 그 바닥 수준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 수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만약에 이제 이 상태, 얘가 이제 어쨌든 최고가가 거의 7만원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아직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초단기 부분보다도 조금 길게 보는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면 좋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 같이 볼게요. 현대에너지. HD 현대죠. HD 현대 아유 뭐 이렇게 나왔어. 자, HD 현대에너지. 자, 이 같은 데도 이제 바닥이잖아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번 크게 오르고 이게 이제 이쪽에 그죠? 그냥 뭐 로봇이나 2차전지 이쪽으로 부각이 되면 얘가 이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쉬면서 이제 바닥에서 지금 금요일 한번 들어놓은 상황이에요. 물론 더 갈지 안 갈지는 뭐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에너지, 그래서 하나 솔루션, DH 현대에너지 얘도 탄력 받으면은 그죠? 주가가 급등해요. 작년 8월 달에도 거의 뭐 2만 원대 초반에서 그죠? 8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쪽 그 CS 윈더. 자, CS 윈도는 요거는 이제 CS 윈도. 자, CS 윈도는 지금 이제 이것도 뭐 사실은 계속 버벅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자, 여기서 얘가 이제 만약에 이 최고가가 이제 10만 8천이잖아요. 역사적인 신고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 이것도 사실은 만 원대 작년 2020년대구나. 그죠? 올라왔던 급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탄력을 받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9만원대를 넘는다면 얘도 10만원, 12만원 쉽게 갈 수 있는 주식이. 그래서 CS랜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건 좀 비싸니까, 그죠? 비싸니까 저가권에 있는 CS 베어링. 베어링. 자, CS 베어링은 이제 이거는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하락한 상황이었죠. 그죠? 주가가. 이것도 한때 뭐 18,000원까지 주식했는데.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고점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14,000원을 돌파한다면 한다면 도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다음 주에, 이거 금요일 날 뭐 한 4.8% 상승했으니까, 가격대를 뭐 한 12,000원 정도, 그죠?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월요일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막 해야 되지. 함부로 막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S 베어링,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다음 종목은 뭐냐 하면, 포스코 엠텍이에요. 시간이 또 너무 또 많이 지나가네. 자, 포스코 엠텍하고 화신,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엠텍.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 요거는 이제 뭐 이쪽 그 알루미늄 부분도, 물론 되고, 뭐 철강 쪽도 부분이 되고, 다 포함돼요. 그리고 리튬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화신은 한 번 더 시도합니다. 화신, 성우, 대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자동차 쪽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이 분명히 좋을 거라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화신을 한 번 더 시도할게요. 화신. 그래서 포스코 엠텍하고 화신을. 자, 포스코 엠텍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엠텍 절반 매도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자, 왜? 자, 오랜만에 매수 추천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그죠?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매도를 했어. 그죠? 수익 대박 냈어요. 200 몇 프로 수익 나왔으니까. 이제 수, 목, 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스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화요일 날, 어쨌든 금요일 날 10% 내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가가 정고점, 그러니까 25,600원의 고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세요. 주가가 고점에서도 거래가 많지 않았지만, 주가가 조정을 하락을 하는데 거래가 완전히 줄잖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더 줄었죠. 최저 거래야.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TV 출연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익률 게임에. 제가 화요일 정도에 이 종목을 편입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해요. 그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근데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좀 더 밀리면, 뭐 안 밀려도 괜찮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이 좀 안 좋거나 한다면은 26,000원 요 전후. 6,000원 전후. 그러니까 뭐 25,700円부족했죠. 그죠? 그래서 그 전후에 만약에 월요일날 물량 안 주고 바로 올라간다. 따라가면 돼, 이것도. 그러니까 가면 요즘 매도 하느냐? 한 35,000원 수준까지. 그죠? 이 정도 수준. 이건 좀 연기 단기로.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때 가서 매도 준비를 하면 되고. 그죠? 신규로 한번 진입하는 분들도 그때 같이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가면 또 말씀드리도록 해서 포스코 퓨처엔 약간 26,000원 전후 여기에서 한번 해보시고. 자, 화신도 지난주에 좀 빠지긴 했죠. 그죠? 화신은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어제 목요일날 출연해가지고 포트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양음 이제 20일 이평을 지켜놓고 거래를 보세요. 하단에 거래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금 이 주가가 오를 때 거래를 시켜놓고 거래를 완전히 죽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주가도 우리 회원님들은 15,000원 이상에서 절반 매도를 한 주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이제 한번 노려보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쪽, 자동차 쪽이 실적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화신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뭐 추천한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또 고생하거나 빠진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종목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뭐 매도하면, 왜? 그러니까 단기는 매도해서 교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묻어갈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뭐 이런 뭐 포스퓨처나 이런 애들이야 빠져도 묻어가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리고 이쪽 요거는 그냥 두산 테스나하고 고바이오 관련 레고캠이라든지 알테, 에비엘바이오, 메더팩터, 지시셀, 뭐 지미, 앵크론, 그리고 이쪽에 하나마이크론, 뭐 PSK, 뭐 유인테크, 또 뭐 두산 테스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시장이 다음 주에 괜찮다 그러면 이런 쪽에 올라와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반도체, 셀트리온과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둘이가 조정을 받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태양광 쪽이든 이쪽, 그죠? 풍력 쪽이든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 요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들 가지고 계신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7% 어렵지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났나요? 끝났어요, 그죠? 자, 끝났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제가 이제 수급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죠?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힘들게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좀 좋은 또 저축 들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주 셀트리온, 저축 주식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